요즘 차별화 장세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거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반대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20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도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그만큼 다른 종목을 팔고 극소수의 소위 2차 전지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전대미문의 차별화 장세다. 이거 어떡하냐. 처음 겪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런 차별화 장세는요. 자주 있었습니다. 까먹었을 뿐입니다. 투자자들이.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과거의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요. 지금 차별화 장세를 어떻게 볼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심한다? 한편으로 자기 검열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차별화 장세, 극단적이죠. 오늘 아침에요, 제가 코스닥 시장의 등락 종목수를 살짝 봤더니요, 상승 종목수가 80개에 불과한데, 하락 종목수는 거의 1,500개 가까이 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20배 차이 나요. 약 20배.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강보 왔다 갔다 하던가요? 그렇죠? 소수의 종목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왼편의 차트는요,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 코스닥 100, 코스닥 100 지수 장중 분봉 흐름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스몰, 지수를 캡처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스닥 스몰 지수는, 시가총액 중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하루 종일 빠져요. 하루 종일 빠져. 반등도 없어. 그런데 코스닥 100 시가총액 최상위 뭐가 있습니까? 그 종목들이 있죠.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 있다. 이거는 오늘 아침 개장하자마자 아주 노골적으로 퍽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에코프로부터 해서 포스코 그룹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LS 그룹으로도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 장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순으로 해서요, 차별화 장세 언제 있었는지,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2년 전이에요. 2년 반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1년 1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향한 동학개미의 사랑. 지금은 모두가 잊으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마치, 아주 오래전에 첫사랑 기억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내가 언제 난 걔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2년 반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당장 사야 된다. 내 지금 안 사면 미칠 것 같아. 포모 증후군에 빠지면서 2021년 1월 10일, 여기 보면 거래대금이 폭발했잖아요. 요게 43조인가 44조인가 그럴 겁니다. 코스피 사상 최대 거래대금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무슨 개별 잡주 마냥 그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즈음에 증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유동성이 좋아서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긴 하였지만 그들 종목들의 상승폭은 미미했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쭉쭉 받고 올라갔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차별화 분위기도 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별화 장세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소소하게 차별화 장세 있었지만 눈에 띄는 차별화 장세는 2018년에 2017년 연말
하반기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 거의 100배 넘게 수정 주가 기준으로 100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셀트리온이 상승할 때는 거의 뭐 2016년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6년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예,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셀트리온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수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주분들의 강성 문화. 예, 정말 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요구도 하시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주가가 더욱 탄력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으쌰으쌰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 2016년까지는 그러려니 하는 상승이었는데 2017년, 18, 예, 이 두 년도, 두 해에는 극단적인 쏠림이 만들어지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강성주주분들 외에도 다른 투자자분들도 다른 종목 팔아서 셀트리온 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증시 체력이 그렇게 좋았던 때는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코인 시장으로도 자금이 빠져나갔었다 보니까 예,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고 2018년에는 연초에 극단적인 쏠림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7년엔 예, 더 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7년에 그때 삼성전자가 좀 이제 주도하면서 지수를 상승하긴 하였지만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 예,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하는 예, 답답한 이런 분위기가 그 해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별화 장세다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셀트리온보다 더 강력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피크 년도는 2011년이고요. 기간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 여름 7월 말까지 진행된 차화적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2년 전 일이네요. 차화적 랠리.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지나고 이제 강세장이 도래하고 2009년에는 모든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해서 2011년부터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 저는 이름을 압니다만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비모 투자자분의 예, 자문형 랩이 있었어요. 예, 랩. 착해라. 예, 자문형 랩이 있었습니다. 요게 수익률이 엄청났습니다. 예, 축축축축.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형 랩을 따라하는 펀드들, 예, 기관의 공모 펀드들도 늘어나고 그 펀드들이 차화정을 싸니까 차화정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예, 비투자 자본의 자문형 랩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차화정을 따라하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그 해에 자동차, 화학, 정유로만 자금이 몰리면서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느냐. 이거 예, 비하인드 스토리로 카더라 통신으로 돌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펀드 매니저 중에 차화정이 없는 펀드 매니저는 예, 혼났더라. 예, 좋게 얘기해서 혼났다라는 거지. 예, 좀 속된 말로 옥상으로 가서 조인트. 혼났다는 얘기죠. 예, 조인트까지는 아니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비난의 화살이 강했다. 자, 결국, 예, 차화적 랠리는 2011년, 그때가 이제 동일본 지진 3월에 있었죠. 그때 이후부터 해서 한 3, 4개월 더 연장되었다가, 예, 2011년 8월에, 예, 유럽, 미국 위기 거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귀염둥이에요. 예,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요거 끝판왕입니다. 다른 거는
그 최근 일이니까 기억나네. 맞아 그랬어. 오케이, 동의하시겠지만 요거 4반세기 전 일이잖아요. 예, 모르신 분들도 태반이실 거고, 혹은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때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이 미쳤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그 전에 IMF 사태가 있었죠. IMF 사태를 거치면서 시장이 뭐 죽었다가, 뭐 코스피 지수 280포인트부터 해서 거의 뭐 25년 전 일이네요. 98년 여름부터 해서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자, 99년 중반까지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요. 지금 화면상에 위에 보조지표가 이제 ADR 등락 비율이라는 지표인데, 이때 보시게 되면 기준선 100을 넘어가 있잖아요.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삼성전자만 그때 당시 나 혼자 간다요 하면은 뭐 잠깐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또 100을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하반기 들어서,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여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닷컴 버블이 폭발합니다. 그 이전부터 해서 조짐이 있어 왔긴 했어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99년 하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명한 다이얼패드 새로운 기술 ATDT 14 뭐 하면 삐 되는 거 있죠. 기억나신 분은 아재입니다. 아재. 자, 그 인기를 끌었던 새로운 기술이 상장하면서 100배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 뭐 터보테크, 내 이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다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저도 미쳤으니까요. 자, 그때 당시 기술주, 닷컴 이러한 종목들만 상승하게 되면서 ADR이 100 미만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폭발합니다. 폭발. 다른 종목 패면서 기술주만 그때 당시 샀기 때문에 ADR이 100 미만, 심지어는 요즘처럼 60대까지, 이거 50대까지도 갔나?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저때 당시 있었습니다. 약간 요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차별화 장세는 닷컴 버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 이전 설명드렸던 차별화 장세보다는 좀 센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 장세 끝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 끝은 언젠지 몰라요. 예측 불가.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예요. 뭐 이성수가 상투라고 하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측 불가예요. 어디가 끝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 예전에 그 아이작 뉴튼 아시죠? 물리학의 대가 아이작 뉴튼이 사우스 컴퍼니 버블에 투자를 했다가 팔았는데 또 오르니까 상투에서 잡은 300년 전 일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차별화 장세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어떤 강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 속에 포모 증후군, 내가 이 주식 안 사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뭐 자다가도 깨서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점점 요즘 보면 아마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관련한 리포트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중립으로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긍정론으로 리포트를 내더라도 거기서 말표시 하나 잘못하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부정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어떤 거의 사상의 강요 수준의 심리적 강요가 벌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포모 증후군이 심해졌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화 장세 끝이 뭐 지금이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 비관론자 아니에요. 뭐 계속 갈 수 있죠. 다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그렇게 뭐 예전 선례를 보면 좀 그래왔으니까요. 요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쪽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2차 정기 세미나가 7월 28일, 내일 모레 저녁 7시부터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예, 저희 채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내일 모레 라이브에서, 예, 만나 뵐게요. 우리 금요일은, 예, 유튜브 영상이 없지만 라이브로 만나 뵈니까 그 아쉬움 달래시면서 그날 뵙고, 그리고 내일도 뵙고, 예, 목요일 유튜브 영상 올라갑니다. 예, 계속 이번 주는 매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